없이는 답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7글자가 터져나온 순간 백악관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2026년 4월 14일 새벽 2시 47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47일째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 LNG 터미널 9곳이 연쇄 가동 중단 경고에 들어간 그 새벽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강경한 아메리카 퍼스트 보좌관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한 장의 보고서에 서명했다.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은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23년 차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다. 단 48시간 무엇이 그의 23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는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베넷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에너지안보보좌관 23년 차죠. 2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워싱턴이라는 도시에서 23년을 버틴다는 건 매일 누군가의 사임 소식을 들으면서 내 책상이 비워지지 않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저는 그 일을 2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새벽 그 봉투가 제 책상 위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경력은 단순합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엑손모빌에서 11년, 거기서 미국 셰일가스 혁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다음은 뉴욕으로 옮겨 SP 글로벌 플래츠에서 8년, 전 세계 원유와 LNG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누가 누구의 목줄을 쥐고 있는지 그 데이터의 한복판에서 살았죠. 그리고 4년 전 백악관에 들어왔습니다. 직책을 받은 첫날 상관이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베넷, 자네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신경계다. 미국의 에너지 신경계, 멋진 표현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유럽으로 가는 LNG 항로를 다시 그렸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겼을 때 독일 산업이 멈추지 않게 미국 셰일을 밤새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굵직한 위기를 모두 현장에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3년 동안 제 책상 위 데이터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핸드폰, 현대차, 제가 아는 한국은 그 정도였죠. 2026년 4월 14일 새벽 2시 14분 저는 백악관 서관 지하 제 사무실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47일째였고 저는 그날도 새벽까지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만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1시간 전에 받은 펜타곤의 1일 위협 평가서가 펼쳐져 있었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2번 노크되었습니다. 노크가 2번이라는 건 백악관에서 하지 의미였습니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백발의 직원이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마닐라 봉투, 표지 가운데에 빨간 잉크로 단 2단어가 찍혀 있었습니다. EYSONAY.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뜯어 즉시 처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직원은 한마디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A 사안장. 그 위에 단 5줄이 적혀 있었죠. 호르무즈 장기 봉쇄 시 미국 LNG 공급망 재편 전략 보고서 48시간 내 제출. 통과 시 즉시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48시간, 단 이틀 만에 미국의 향후 4년 에너지 정책이 결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이 보고서가 통과되면 미국이 어디서 에너지를 사고 누구한테 그 에너지를 옮기게 하고 어느 항로를 군사적으로 지킬지가 모두 결정됩니다. 통과되지 못하면 제 23년 커리어도 거기서 끝이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떨림은 2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책상 위 인터컴을 눌렀습니다. 사라 박을 호출했죠. 사라 박, 한국계 미국인이고 제 후배 분석관입니다. 30대 초반, 메릴랜드 애너폴리스 해군 사관학교 출신, 동아시아 에너지 라인 전문가. 백악관에서 동아시아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 중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분석관이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두꺼운 자료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호출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사라를 쳐다봤습니다. 사라가 자료를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 단 한 줄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한국이라는 변수에 관한 보고. 저는 그 표지를 보는 순간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변수라는 표현, 23년간 제가 쓰던 어휘 사전에는 없던 단어였습니다. 사라가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선배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다 읽고 나면 선배님이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라가 준비한 자료를 함께 검토한 후 저는 새벽 5시까지 보고서 초안을 짰습니다. 오전 9시 백악관 서관 2층에 NSC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사전 조율 회의였죠. 여기서 통과되면 이대로 대통령에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막히면 처음부터 다시. 회의실에는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펜타곤 측 마샴 제독, 국무부 부차관보, 에너지부 차관, 그리고 2자리. 그 2자리 중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그 의자가 누구의 자리인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9시 7분 그가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칼라일, 백악관 무역정책보좌관, 64세. 트럼프 행정부 일기부터 살아남은 아메리카 퍼스트 강경파의 마지막 보루였죠. 회색 가는 줄무늬 정장, 새빨간 실크 넥타이, 머리는 1980년대에 멈춘 듯한 옆가르마, 한 손에는 늘 같은 머그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굵은 글씨로 MADEIN, AAICA 5단어가 박컵. 그 컵은 칼라일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모든 순간 그의 발언보다 먼저 도착하는 그의 또 다른 명함이었습니다. 칼라일이 회의실에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끝마다 붙이는 한마디 때문이었죠. 미국이 직접 만들면 되잖아. 이 말은 그의 정책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었죠. 23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칼라일 같은 사람을 데이터로 설득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데이터로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으니까요. 마샨 제독이 저와 잠늘 마주쳤습니다. 행운을 빈다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칼라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머그컵을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죠. 베넷 보좌관, 결론부터 말해. 호르무즈 봉쇄 47일째. 우리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셰일이야. 미국엔 지구상 그 누구보다 많은 셰일가스가 있어. 한국, 일본, 유럽 다 우리한테 사면 돼. 그게 곧 우리 행정부 외교 전략의 정수야. 한국이 어쩌고저쩌고 중간에 끼울 필요 없어. 그가 말을 끝내자 회의실 다른 참석자들이 잠깐 칼라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칼라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화면이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띄워졌죠. 하지만 슬라이드는 아직 띄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칼라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던졌죠. 칼라일 보좌관님, 그 셰일을 누가 운반합니까? 칼라일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그런 시시한 질문을 다 하나. 배 띄우면 될 것 아냐. 미국 항만에서 세계 어디로든. 저는 그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저는 다시 한번 같은 톤으로 물었습니다. 그 배를 누가 만듭니까? 회의실이 잠깐 멈췄습니다. 마샬 제독이 안경 위로 저를 한 번, 칼라일을 한 번 봤습니다. 국무부 부차관보가 펜을 내려놓았죠. 에너지부 차관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정적이 5초쯤 흘렀습니다. 칼라일은 그 정적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정적이 흐르는 순간이 있다면 그 정적은 늘 칼라일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지 칼라일을 향해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라일의 손가락이 머그컵 손잡이를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한참 후 칼라일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 키우면 되잖아. 펜실베이니아, 루이지애나.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오바마 시절부터 부어넣은 보조금이 얼만데 우리도 LNG선 만들면 돼. 그가 말을 끝내자마자 두 손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끝났다는 듯한 제스처였죠. 저는 사라가 옆에서 살짝 미소를 짓는 것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사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칼라일이 정확히 그 카드를 꺼낼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 카드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미리 준비해 두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칼라일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좌관님,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죠. 펜실베이니아 필리에 있고, 루이지애나 어보빌에 있고, 미시시피 페스카굴라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LNG 운반선을 마지막으로 인도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칼라일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가 다시 다렸죠. 저는 그가 답을 내놓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다렸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라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라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회의실 정면 스크린에 거대한 도넛 차트 하나가 떠올랐죠. 한 색깔이 도넛의 86.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색깔 위에 단 한 단어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KOIA. 저는 천천히 칼라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2025년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이 총 37척이었습니다. 그중 한국이 32척을 수주했습니다. 86.5%입니다. 칼라일의 머그컵이 입술 가까이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그가 컵을 다시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작게 울렸죠. 칼라일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건 작년 한 해 통계잖아. 작년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거야. 세계는 변해. 한국도 어차피 정점 찍었어. 저는 그가 말을 끝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두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이번엔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67%, 중국 18%, 일본 10%, 나머지 5%. 보좌관님, 작년 한 해의 통계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 위에서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의 67%가 한국에서 인도된 배입니다. 중국, 일본을 합쳐도 한국 한 나라를 못 넘습니다. 마샬 제독이 안경을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그가 화면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국무부 부차관보가 펜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칼라일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죠. 톡톡톡톡톡톡. 한참 후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한국이 잘 만든다 치자. 그래서 뭐, 미국 조선소를 키우면 되잖아. 펜실베이니아, 루이지애나에 보조금 쏟아부으면 5년 안에 충분히 따라잡아. 그가 머그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살짝 땀이 묻어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맞습니다, 보좌관님.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죠. 그런데 보좌관님,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LNG 운반선을 마지막으로 인도한 게 언제입니까? 칼라일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의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저는 답을 직접 했습니다. 1910년입니다, 보좌관님. 46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서 인도된 LNG 운반선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회의실이 한순간 술렁였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처음으로 짧게 한숨을 쉬었죠. 칼라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라인 깔면 되잖아. 5년이면 충분해. 미국이 그 정도 못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좌관님, LNG 운반선 한 척 건조하는데 평균 30개월입니다. 한국은 그걸 24개월까지 단축한 적도 있죠. 미국이 지금부터 라인을 깐다고 가정해봅시다. 조선소 부지 확보, 설비 도입, 숙련공 양성, 한국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협상, 첫 배가 진수되기까지 빨라야 6년입니다. 칼라일의 손가락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톡톡톡, 톡톡톡.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칼라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보좌관님, 호르무즈 봉쇄는 47일째입니다. 우리가 6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6년 동안 유럽 가스는 누가 채웁니까? 그 6년 동안 우리 동맹국, 일본, 한국, 대만은 어디서 LNG를 사옵니까? 그 6년 동안 미국 셰일은 누가 옮깁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칼라일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는 걸 저는 2번이나 봤죠. 마샬 제독이 처음으로 자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칼라일을 향해 짧게 말했죠. 보좌관, 6년이면 우리 인도태평양 전체 안보 구도가 다시 짜요. 그 사이에 중국이 뭘 할지 생각해봐. 마샬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칼라일의 어깨가 살짝 처지는 게 보였죠. 그가 머그컵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컵 안에는 이미 커피가 한 모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 컵을 빨아들이듯 들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빈 컵이 책상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저는 한 호흡을 더 쉬고 칼라일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카드는 아직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칼라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약간의 동요가 보였죠. 무슨 카드? 저는 사라를 한번 보고 다시 칼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보좌관님이 가장 믿고 계신 그 카드, 중국 카드 말입니다. 사라가 이미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해 두었죠. 저는 사라에게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칼라일에게 한 호흡을 더 주고 싶었죠. 칼라일이 잠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중국이 있잖아, 베넷. 후동중화. 너희 자료에도 있을 거 아냐. 후동중화. 중국 최대 LNG 조선소. 칼라일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게 그의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머그컵 손잡이를 다시 단단히 쥐었죠. 어조의 미세한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후동중화가 있어. 거기에 발주하면 되잖아.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이 칼라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워싱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를 꺼냈죠.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보좌관님. 후동중화는 따라왔습니다. 작년 한 해 LNG 운반선 11척 인도, 건조기간도 한국 수준에 거의 근접했죠. 칼라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봐. 그러니까 중국에 발주하면 되는 거야. 한국한테 매달릴 필요 없어.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 호흡을 두고 다시 입을 열었죠. 그런데 보좌관님, 호르무즈 봉쇄가 시작된 직후 카타르가 어디에 LNG선 발주를 넣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칼라일이 멈칫했습니다. 어디? 카타르가 어디에? 사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큰 글씨로 두 개의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한국 98척, 중국 30척. 보좌관님, 카타르가 발주한 LNG 운반선 1차, 2차 통합 128척 중에서 한국이 98척을 가져갔습니다. 중국이 30척입니다. 거의 4배 차이로 한국에 몰렸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마샬 제독이 자료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죠. 국무부 부차관보가 처음으로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카타르가 그 정도면 중동 전체가 한국을 보고 있다는 뜻인데. 칼라일이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가 깊은 한숨을 한 번 내쉬었죠. 저는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기 전에 다음 카드를 던졌습니다. 보좌관님, 카타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타르는 LNG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매일 통과해야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LNG선 발주의 76%를 한국에 줬습니다. 위기 때 누구한테 자기 목숨을 맡기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칼라일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빈 머그컵이 책상 위에서 살짝 떨고 있는 게 보였죠.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둥근 탱크 2개가 배 안에 들어있는 단면도였죠. 보좌관님, LNG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린 액체입니다. 영하 162도. 인간이 손으로 만지면 1초 만에 살이 떨어져 나가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를 견디는 화물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단 2개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를 1992년부터 손으로 용접해 왔습니다. 저는 칼라일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모를 한 가지를 말해주었죠. 보좌관님, LNG 운반선 한 척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도시 하나가 사라집니다. 한 척에 17만 큐빅미터의 LNG가 실립니다. 그게 한꺼번에 점화되면 부산 같은 항구 도시 한 곳이 통째로 증발합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 두께의 균열이 생겨도 이 배는 끝납니다. 칼라일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배를 만드는 일이 단순한 조선업이 아닙니다. 도시 하나의 운명을 30개월 동안 사람의 손으로 빚어내는 일입니다. 회의실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샬 제독이 처음으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칼라일은 자기 머그컵을 그저 응시하고 있었죠. 보좌관님, 중국 후동중화는 작년 11척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매년 70척을 인도합니다. 6배 이상 차이입니다. 그 격차를 따라잡는데 중국은 최소 30년이 더 필요합니다. 그동안 미국 셰일은 누가 오깁니까? 카타르 가스는 누가 옮깁니까? 호주 가스는요? 칼라일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회의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마샬 제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시다.
10분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백악관 서관복도를 천천히 걸었죠. 새벽 내내 잠을 못 잔 탓에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사라가 종이컵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코끝에 닿았죠. 선배님, 사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칼라일은 절대 한국에 굴복하지 않으려 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미국 우선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려 할 겁니다. 저는 사라를 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1973년에 한국에서 1차 오일 쇼크를 직접 겪은 일이라는 걸 들은 적이 있었죠. 사라, 한 가지만 묻고 싶어. 네 어머니 그때 어떻게 사셨어? 사라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종이컵을 2손으로 감싸쥐었죠. 어머니는 그때 부산에 사셨어요. 외할머니가 작은 가게를 하셨고 1973년 가을이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휘발유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1리터를 받으셨어요. 한 번 받으려고 7시간을 서 계셨대요. 사라가 잠깐 시선을 떨궜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실 때마다 목이 메세요. 한국이 가장 추웠던 겨울이었다고. 그 겨울이 어머니 마음에 남아있다고요. 저는 사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전 10시 50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칼라일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그컵에는 새 커피가 채워져 있었죠. 그의 표정에서 한 가지 결심이 읽혔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이전과 다르게 가겠다는 결심. 그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베넷. 한국이 LNG선 잘 만든다 치자. 후동중화도 못 따라간다 치자. 그래도 답은 결국 우리야. 미국 셰일을 우리가 직접 띄우면 돼. 미국에서 한국까지, 미국에서 일본까지. 우리 화물을 우리가 옮겨. 그게 진짜 미국 우선이야. 저는 그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했죠.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2개의 노선이 굵은 선으로 그어져 있었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매우 길었습니다. 보좌관님, 중동 카타르에서 한국까지 LNG 운반선이 가는데 평균 25일이 걸립니다. 미국 걸프만에서 한국까지는 평균 35일에서 60일입니다. 칼라일의 표정에서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못 읽으신 게 보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톤마일이라는 단어가 큰 글씨로 떠올랐습니다. 보좌관님, 톤마일이라는 개념입니다. 화물의 무게의 이동 거리를 곱한 값, 같은 양의 가스를 같은 시간 안에 옮기려면 거리가 길어진 만큼 배가 더 필요합니다. 25일에서 60일로 바뀌면 단순 계산으로 배가 2배 이상 필요합니다. 칼라일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보좌관님이 방금 미국 셰일을 우리가 직접 띄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려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요가 지금의 2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 늘어난 2배의 배를 누가 만듭니까? 회의실이 한 번 더 멈췄습니다. 마샬 제독이 안경을 벗어 천천히 닦았죠. 사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4대 조선사 LNG선 연간 인도 능력 70척에서 75척. 그 옆에 또 다른 숫자가 떠올랐죠. 2020년 예상 LNG선 발주량 81척, 2027년 예상 발주량 88척. 보좌관님, 한국이 모든 도크를 24시간 풀가동해도 발주량을 못 따라갑니다. 지금도 모자라는데 셰일을 미국이 직접 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자람에 모자람이 됩니다. 칼라일은 이번에는 손가락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샬 제독이 안경을 다시 쓰고 자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책상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더니 입을 열었죠. 보좌관, 솔직히 말하지. 펜타곤도 이 변수를 못 봤어. 우리는 이지스함 몇 척, 항공모함 몇 척, 잠수함 몇 척만 셌어. 그 함정을 만드는 산업 기반을 못 봤어. 베넷 보좌관 말이 맞아. 한국이 1년만 LNG선 인도를 멈춰도 미국 셰일 수출 전체가 마비돼. 그게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진짜 목줄이야. 칼라일이 마샬을 노려봤습니다. 마샬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칼라일의 머그컵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제독, 자네까지 그러나. 마샬은 자료를 한 장 더 넘기며 짧게 답했습니다. 전 사실을 말한 겁니다, 보좌관님. 칼라일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죠. 좋아, 한국이 배를 잘 만든다 치자. 그래도 호르무즈는 막혔잖아. 한국 배도 그 해협을 못 지나가. 미국이 오함대로 풀어야 하는 거야. 결국 군사적 해법이라는 거지. 그가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냈다고 생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호흡을 두고 입을 열었죠. 보좌관님, 정말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칼라일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봉쇄 47일째잖아. 다 막혀 있잖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좌관님, 4월 12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그 해협을 뚫고 들어간 첫 외국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깃발이 어느 나라였는지 정말 모르고 계신 겁니까? 칼라일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사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죠. 오후 1시 47분,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한 장의 위성사진을 띄웠습니다. 짙푸른 바다 위에 한 척의 유조선이 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위쪽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12일 오후 3시 22분, 이란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 섬과 캐슘섬 사이. 보좌관님,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라일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답을 못한다는 것을 회의실 모두가 봤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문바사 비입니다. 보좌관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47일째 되는 날 새벽, 이란이 직접 승인한 단 하나의 항로, 라라크 섬과 캐슘섬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해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진입한 첫 외국 선박입니다. 이 배가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어떤 나라 깃발의 배도 그 해협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칼라일이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 깃발인데? 그가 마침내 한마디를 짜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 깃발입니다, 보좌관님. 한국 선사 장금 마리타임이 실소유한 배입니다. 회의실이 한 번 더 굳어졌습니다. 마샬 제독이 자료를 빠르게 넘겼죠. 국무부 부차관보가 펜을 손에 쥔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사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 지도였죠. 거기에 한 줄의 항로가 빨갛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이 항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과를 직접 승인한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상적인 호르무즈 해협 항로가 아닙니다. 이란이 봉쇄 이후 새로 지정한 비밀 통로죠. 그 통로를 한국 선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뚫었습니다. 칼라일이 처음으로 자세를 흐트러뜨렸습니다. 그가 의자에서 살짝 미끄러지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거짓말, 다른 나라들은 안 들어갔어. 저는 사라에게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했습니다. 화면에 4월의 시도 기록이 떴습니다. 미국 선사 쉐브론 2척 시도, 회항, 일본 선사 미스이 1척 시도, 회항, 영국 선사 BP 1척 시도, 회항, 그리스 선사 TMS 2척 시도, 회항. 보좌관님, 미국, 일본, 영국, 그리스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해협을 뚫은 깃발은 단 하나, 한국 깃발이었습니다. 저는 한 호흡을 두고 칼라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를 던졌죠. 보좌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선사 장금 마리타임, 지난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칼라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사라가 슬라이드를 넘겼죠. 화면에 한 회사 로고가 떴습니다. MSC. 보좌관님, 세계 최대 해운사 스위스 MSC가 지난달 장금 마리타임 지분 50%를 인수했습니다. 공동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본격화되기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보좌관님,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최대 해운사가 호르무즈 위기 직전에 한국 선사에 5조 원을 베팅했습니다. 미국 선사도 일본 선사도 그리스 선사도 아닌 한국 선사에 베팅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위기를 뚫을 수 있는 깃발이 어느 나라인지 그들이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샬 제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다는 뜻이군. 마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칼라일이 마샬을 한번 노려봤지만 이번에는 마샬이 칼라일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보좌관님, 이미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줄을 서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줄을 섰습니다. MSC가 줄을 섰습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 릴라이언스가 한국에 LNG선 12척 추가 발주 의향을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 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미국입니다. 칼라일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가 머그컵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죠. 마치 그 컵에 의지하지 않으면 손이 흔들버릴 것 같다는 듯이요. 그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번엔 컵 안에 커피가 있었지만 그 맛이 어땠는지는 그의 표정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칼라일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게 보였죠.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거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한국 선사 한 척이 들어갔다 치자. 그래도 결국 호르무즈를 푸는 건 군사력이야. 미국이 오함대로 풀어야 해.
우리 어벤져급 소회함을 보내. 그게 답이야. 그가 마침내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려 애쓰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사라를 한번 봤죠. 사라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시 칼라일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그 어벤져급 지금 페르시아만에 몇 척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사라에게 슬라이드를 신호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0, 0, 보좌관님, 페르시아만 우리 미국 5함대가 보유한 소해함 숫자입니다. 0척입니다. 칼라일이 자세를 천천히 바로잡았습니다. 그가 마른 침을 한번 삼켰죠. 거짓말, 우리 5함대가? 보좌관님, 거짓말이 아닙니다. 미 해군 어벤져급 기뢰대응 전함은 2020년대를 지나며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후속 사업이 전부 실패했죠. 연안 전투함 사업 실패, 모듈식 소해 임무체계 실패. 결국 페르시아만에 우리는 단 한 척의 소해함도 띄우지 못합니다. 사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떴죠. 일본 25척, 한국 14척, 영국 13척, 미국 0척. 회의실에 길게 가라앉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 호흡을 두고 칼라일을 봤죠. 보좌관님, 우리 미국이 0척이고 한국이 14척입니다. 그 14척 중 6척이 양양급 신형 소해함입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무인 기뢰 처리기까지 직접 개발해 탑재한 함정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함정이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칼라일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님, 그러면 호르무즈에 깔린 기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칼라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개? 사라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큰 글씨로 2개의 숫자가 떴죠. 2000개에서 6000개. 보좌관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깐 기뢰의 추정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뢰 한 개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19만 원짜리 무기 1개, 그 219만 원짜리 무기 수천 개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GDP의 4%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두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보좌관님,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 도면이었죠. 한국 하나시스템이 2024년에 방위사업청과 1,700억 원 규모로 차세대 기뢰전 전투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기뢰를 식별하고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이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2029년 한국 해군 신형 소해함에 실전 배치됩니다. 우리한테는 이 시스템조차 없습니다. 마샬 제독이 처음으로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어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죠. 베넷, 자네 말이 맞다. 우리 펜타곤이 그동안 한국 해군을 너무 작게 봤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한국에 마인스위퍼 보내달라고 압박했는지 이제 알겠어.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마샬의 목소리에서 23년 군 생활의 자존심이 한꺼풀 벗겨지는 게 들렸습니다. 칼라일이 마샬을 봤지만 이번엔 노려보지 못했죠. 그저 피곤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보좌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라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 장의 초청장 이미지가 떴죠. 보좌관님, 모레 4월 17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칼라일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다국적 호르무즈 해상안전회의가 열립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주도 소해함 150척 규모의 다국적 연합 구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 회의에 우리 미국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초대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칼라일의 머그컵을 잡고 있던 두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려 했는데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MADEINAMERIC가 박힌 그 흰 머그컵이 책상 가장자리에 부딪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컵 안에 남아있던 커피가 책상 위로 한 바닥 흘렀죠. 다행히 컵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그 컵을 봤습니다. 칼라일은 그 컵을 줍지 않았습니다. 줍지 못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저 자기 무릎을 한참 동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호흡을 더 쉬었습니다. 그리고 칼라일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보좌관님,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너무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다른 이야기입니다. 칼라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피로가 한가득 담겨 있었죠. 무슨 이야기인데? 저는 사라를 한번 봤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다시 칼라일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2년 카타르의 한 회의실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보좌관님, 1992년 가을이었습니다. 카타르 도하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 카타르 에너지부가 역사상 첫 LNG 운반선 발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 대표들이 그 방에 모였죠. 일본 미쓰비시, 노르웨이 크바에너, 핀란드 마사야드, 독일 HDW, 그리고 한국에서 온 2명의 기술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소속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자료 가방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 일본 임원이 살짝 웃으며 엽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에 와 있지? 한국 기술자들이 PT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발표였죠. 자료도 부족했고 참고할 한국산 LNG선이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카타르 에너지부 차관이 통역을 거쳐 한 문장을 뱉었습니다. 당신들 LNG선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침묵했습니다. 실적이 없었으니까요. 차관이 자료를 덮으며 옆에 임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기술이나 가르쳐달라고 하지. 왜 LNG선 이야기를 하는 거냐? 회의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한국 기술자 두 사람은 그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하 외곽의 낡은 3성급 호텔이었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치 담그는 기술.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30대 내내 쌓아올린 모든 자부심을 뭉개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새벽까지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해가 뜨기 직전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30년 안에 저놈들이 우리한테 무릎 꿇게 만들자. 다른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약속이었습니다. 보좌관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카타르가 다시 LNG선 발주 협상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1차, 2차 통합 128척, 역대 최대 규모였죠.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도하에서 한국 조선사 3곳의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장관이 양손을 내밀며 한국 대표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거쳐 한 문장을 뱉었죠. 여러분 없이는 우리 국가 전략이 없습니다. 부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30년 전 그 회의실에서 김치 이야기를 꺼냈던 차관의 후배였다고 합니다. 그 장관이 한국 대표단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한국이 그 128척 중 98척을 가져갔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그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회의실에서 울었던 두 기술자 중 한 사람은 그 협상장에 없었습니다. 2019년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남은 한 사람이 70대 후반의 몸으로 부산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TV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날 일기장에 한 줄을 남기셨습니다. 내 친구야, 우리가 해냈다. 30년이 걸렸지만 우리가 결국 해냈다. 김치 담그던 그 손으로 우리가 해냈다. 보좌관님, 저는 작년에 한국 거제도 옥포에 직접 가봤습니다. 한국 남해안의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하나오션 조선소가 있습니다. LNG 화물창 멤브레인 용접 현장에 들어갔죠. 영하 162도 액체 가스를 담을 0.7mm 두께의 스테인리스 판입니다. 종이 3장을 겹친 두께보다 얇습니다. 그 얇은 판 한 장 한 장을 사람의 손으로 용접합니다. 기계는 못합니다. 용접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그 도시 하나를 날리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 대부분이 40년, 50년 경력의 장인들입니다. 저는 그날 한 분을 봤습니다. 백발의 용접공이었습니다. 72세라고 하셨습니다. 50년 경력이라고. 안전모 아래로 나온 머리카락이 완전히 백발이었고 용접 마스크를 벗자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용접 아크 소리에 평생 노출된 탓이었죠. 제가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50년간 이 일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배운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일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답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6.25 때 부산 영도다리 밑에서 미군 트럭을 쫓아다녔습니다. 휘발유 한 통 얻으려고 총알 맞아가며 피란 내려오면서도 그 한 통 때문에 사셨던 겁니다. 저도 1973년 오일 쇼크 때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한 리터 받으려고 7시간을 섰어요. 그분이 한 호흡을 두셨습니다. 나는 내 손주가 그 줄에 다시 서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내 손주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석유줄에 서지 않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50년 동안 제가 이 일을 한 이유입니다. 보좌관님, 저는 그날 옥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사라가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마샬 제독이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한참 동안 닦았습니다. 눈가가 벌개져 있더군요. 저는 칼라일을 봤습니다. 칼라일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손이 흘린 커피가 묻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머그컵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컵을 책상 위에 다시 세웠습니다. 컵 밑바닥에서 커피 얼룩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보좌관님,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 장의 시나리오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도미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5개의 도미노가 일렬로 서 있었고 그 첫 번째 도미노에는 한 단어가 적혀 있었죠. 코리아. 보좌관님, 가정해봅시다. 한국이 내년 1년간 LNG 운반선 인도를 멈춥니다. 정치적 이유든 경제적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도미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도미노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한국이 배를 못 만들면 미국 셰일가스 수출이 60% 감소합니다. LNG 운반선이 모자라니까요. 텍사스 휴스턴, 루이지애나 캐머런, 메릴랜드 코브 포인트. 우리 미국 LNG 터미널 9개 중 6개가 가동을 멈춥니다. 이 한 줄의 문장이 의미하는 일자리가 28만 개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재앙입니다. 칼라일이 고개를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처졌죠. 두 번째 도미노, 유럽, 독일 산업이 마비됩니다. 작년 겨울 러시아 가스 차단을 우리 미국 LNG로 막아냈습니다. 그게 끊깁니다. BASF가 멈추고 지멘스가 멈춥니다. 유럽 GDP 1.8%가 증발합니다. 마샬 제독이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아시아, 일본, 한국, 대만이 동시에 위기에 빠집니다.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가동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시아의 반도체를 못 만들면 우리 미국 자동차 공장 디트로이트 라인이 멈춥니다. 피닉스 애리조나의 TSMC, 미국 공장도 연쇄 마비됩니다. 네 번째 도미노, 금융.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로 폭등합니다. 지금 110달러인데 거기서 60%가 더 오릅니다. 미국 물가가 연 9%로 치솟고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합니다. 뉴욕 증시가 무너집니다. 다우존스가 1929년 이후 최대 단기 하락을 기록합니다. 칼라일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살짝 맺혀 있었죠.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도미노. 저는 한 호흡을 두고 입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GDP 4% 위축.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경기 침체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칼라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좌관님,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가 이 한 장의 시나리오로 수렴합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국가 한 나라가 LNG 운반선 인도를 1년만 멈추면 미국, 유럽, 아시아 경제가 1929년 대공황급으로 무너집니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한쪽 발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칼라일이 5초, 10초, 15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머그컵을 들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베넷 보좌관, 솔직히 말하지. 나는 오늘 회의실에 들어올 때 자네를 꺾을 자신이 있었어. 한국이라는 나라. 내 머릿속에서 언제나 작은 나라였어. 23년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봐왔어. 그런데 그가 한 호흡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본 세계가 이미 한참 전에 바뀌어 있었어. 마샬 제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보좌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군사 계산에 빠져있던 변수입니다. 펜타곤은 무기와 함정만 받지 그 함정을 만드는 산업 기반을 못 받습니다. 베넷 보좌관 말이 전부 맞습니다. 마샬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가 칼라일을 향해 짧게 말했죠. 이 보고서 통과시킵시다. 국무부 부차관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너지부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사람은 이제 칼라일 한 명뿐이었습니다. 칼라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더글러스 헤일리였습니다. 헤일리가 거친 숨을 가다듬으며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쪽지가 들려 있었죠. 방금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긴급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오늘 이 회의의 결론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헤일리가 그 쪽지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이틀의 모든 시나리오가 다시 뒤집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국무장관이 서울 용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장과 방금 전 통화한 내용의 요약이었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지원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세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세 줄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헤일리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헤일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대로 회의실에 공유하시랍니다. 국무장관 직접 지시입니다.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째, 한국조선 4사의 LNG 운반선 추가 건조 슬롯 10척을 미국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합니다. 루이지애나 캐머런 LNG, 텍사스 프리포트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용입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 인도됩니다. 회의실이 한 번 술렁였습니다. 12척이면 우리 셰일 수출 차질을 전부 메울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마샬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헤일리가 손가락으로 쪽지를 가리켰습니다. 둘째, 한미 조선업 전략적 동맹을 정식 협정으로 격상합니다. 미국 해군 함정의 한국 조선소 위탁 정비와 유지 보수 MRO 협정을 정식 체결합니다. 우리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게 됩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미국 방산 시장에 본격 진입합니다. 국무부 부차관보가 처음으로 자료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비 협정이 아닙니다. 21세기 태평양 군사 판도 자체를 다시 짜는 겁니다. 셋째, 4월 17일 영국, 프랑스, 독일 주도의 호르무즈 다국적 해상안전연합에 미국의 참여를 한국이 중재합니다. 한국이 이미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조용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우리한테 구걸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제해주겠다는 협상입니다. 그 문장 앞에서 회의실 전체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칼라일을 바라봤습니다. 칼라일은 자기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 컵 밑바닥에서 번진 커피 얼룩이 책상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남기고 있었죠. 칼라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 거의 들릴 듯 말 듯 작았습니다. 베넷 보좌관, 한 가지만 묻고 싶네. 이 조건을 수락하는 것이 우리 미국의 자존심을 꺾는 일인가?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보좌관님,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나라와 함께 가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칼라일이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가 자기 정장 재킷의 매무새를 한번 가다듬었죠. 그리고 마샬 제독과 부차관보와 차관을 한 사람씩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참 후 그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책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렸죠. 그리고 한 문장을 천천히 뱉었습니다. 베넷, 보고서 마무리해. 내가 서명하겠어. 이틀간 단 한 번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 백악관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가장 큰 보루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쪽에 섰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샬 제독이었죠. 그가 2번 정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부차관보가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차관도 따라 쳤죠. 저는 사라를 봤습니다. 사라의 눈가가 벌개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눈가를 한 번 닦았습니다. 헤일리가 회의실 문가에서 한 호흡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죠. 대통령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회의 종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27분. 제가 봉투를 받은 지 정확히 50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칼라일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머그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컵 밑바닥이 커피로 번져 있었고 컵 손잡이에도 작은 얼룩이 있었죠. 그가 그 컵을 한번 쳐다보더니 회의실을 나서기 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23년 워싱턴 생활 동안 그가 저에게 손을 내민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악수를 하며 조용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베넷, 자네 보고서가 내 23년을 뒤집어 놨어. 고맙네. 그러고 그는 문을 열고 먼저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서관 지하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같이 걸었죠. 50시간 동안 잠을 못 잔 탓에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았습니다. 23년 워싱턴 생활에서 가장 맑은 새벽이었습니다. 서관 지상층 출입구를 나서자 4월 중순에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그 느낌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돌려줬습니다. 내셔널몰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워싱턴 기념탑의 윤곽이 푸른 새벽빛 속에 떠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링컨 기념관의 흰 대리석이 어슴풀에 빛나고 있었죠. 포토맥 강에서 불어온 바람이 체리 꽃잎을 몇 장 바닥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23년간 이 풍경을 수천 번 봤지만 그날 새벽의 링컨 기념관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흰 기둥들이 저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유가 정말로 너 혼자서 강했기 때문이냐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3년간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한국이라는 반도 국가 한 곳이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누가 많은 돈과 군대를 가졌는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누가 50년간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친 장인을 가졌는가? 누가 김치 담그는 기술이나 가르쳐달라는 모욕 속에서도 30년을 기다려 결국 해내는 근성을 가졌는가? 그것이 21세기의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사라가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라를 봤습니다. 그녀가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한마디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뭐라고 전할까? 사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고맙다고,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1973년 부산 거리에서 7시간 줄 서셨던 어머니 세대에게, 거제오포에서 50년간 멤브레인을 용접하신 그 장인 어른께, 그리고 그분들이 지키려고 한 우리 같은 다음 세대에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링컨 기념관 너머로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동쪽으로,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까지 닿을 빛이었죠. 그 빛이 14시간 후에는 거제도, 옥포의 조선소 도크 위에도 내리쬐 것이었습니다. 그 72세 백발 용접공의 마스크 위로도 부산에 계신 사라 어머니의 창가에도 내리쬐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한국을 제 책상 위 데이터의 기타 항목에 넣지 않겠다고. 다시는 한국을 보고서의 한 줄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제가 그 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보답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50년 전 한국의 어머니들은 석유 한 방울을 얻으려 새벽 4시부터 7시간 줄을 섰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들의 손주들이 만든 배가 세계의 에너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세계가 멈췄을 때 그 해협을 유일하게 뚫고 들어간 깃발은 태극기였습니다. 21세기 에너지 안보는 유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선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소는 한반도 남쪽 끝, 거제도 옥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지나온 길과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길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